부동산, 보험, 세금, 회계, 저축, 대출, 금융 너무 어려우시죠? 금융 상식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 이겜원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겜원이 금융 전문가 김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전국 팔도를 뒤져서 금융 전문가, 코인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신 전문가님은 짜잔 보시면은 상지대학교 황정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셀프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의 실버 헬스 케어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정훈입니다. 와. 자, 오늘 저희가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블록체인 요즘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아주 쉽게 조금 시청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고 쉽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코인과 블록체인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할 때 쓰이는 돈과 같은 거고요. 블록체인은 그 코인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코인은 거래를 할 때 쓰는 건데, 생각을 좀 어린 시절로 되돌아보면 어린아이들이 친구랑 놀 때 친구야, 반짝이 스티커 줄 테니까 포켓몬고 캐릭터 바꿀래? 싫어. 이렇게 하면서 미치는 것 같아. 바꾸겠죠. 근데 어른들도 마트에 가면 바나나를 바꿀 겁니다. 뭘로 바꾸나요? 바나나를 뭘로 바꾸냐면 망고로 바꿀까요? 아마 돈으로 바꾸겠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어른들도 거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컴퓨터 인터넷상에서도 무엇인가를 바꿀 때 이렇게 코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그 코인이 인터넷에서 운용될 때 안전하게 누구나 다 믿고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교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에게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몇 가지 저희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제가 질문으로 조금 작성을 해와봤어요. 자, 첫 번째, 디지털 화폐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인터넷, 컴퓨터 속에서 쓰는 돈이겠죠. 네. 그런데 컴퓨터 밖에서 우리 현실에서 쓰이는 동전이나 종이돈은 대단히 무겁고 그것을 셀 때마다 틀릴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를 들자면 카드를 긁거나 스마트폰에서 버튼 몇 개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페이나 이런 결제를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러면 카드를 긁을 때 한 번에 쓱 스마트폰에서 버튼 몇 개, 이것은 순간적으로 시간도 얼마 들지 않고 그렇죠. 그런 신속함, 이런 편리성 때문에 첫 번째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전과 현금은 우리가 가지고 다닐 때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분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전과 실리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쓰는 현금보다 더 편한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삼국시대 때
엽전이란 게 생겼죠. 처음에 통화가 된 게 네. 제가 제 연령대에서는 엽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엽전부터 네. 해서 계속 화폐가 진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디지털 화폐라는 코인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네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 중에 그 수많은 전자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뜬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해외도 많잖아요. 네. 근데 왜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제도, 국가 또는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기관이나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가능하게 했던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다이렉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은행이나 이런 뭐 정부기관 중간 마진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네요. 누군가에게 거래를 하면서 우리는 네. 그 중간자에게 항상 수수료를 지급해 왔거나 이런 맞죠. 비용들을 많이 낮추게 된, 아니 아예 없게 없죠. 할 수 네. 있게 됐던 거였고요.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누군가에게 계좌 이체를 하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코인도 남지 않나요? 네, 코인도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되게 투명하게 누군가에게 누가 보냈다라는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되지만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을 할 수 없는 개인 보장 차원에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개인의 정보를 비밀로 보장할 수 있다. 네.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왜 간혹 가다가 뉴스 보면은 네. 밭에서 뭐 1,000억이 나왔다, 뭐 10억이 나왔다, 뭐 이런 돈들을 종이로 묻어놨었잖아요. 네. 그러면 코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종이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으면서 보호가 되면서 그 모든 돈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큰 가치가 있게 된 점은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나 데이터를 활용한 코인들은 무한정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네네. 먹으면. 그런데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수량을 제한했어요. 2,100만 개로 딱 정해 놓으니까 희소적인 가치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의 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주고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거래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서 금액이 비싸지는 거고, 다른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복사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비트코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네, 코인 종류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코인들마다 그렇게 무한으로 만들어내는 코인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량만큼도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한으로 만들면 별로 그렇죠.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치도 네.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물타기도 네. 좀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블록체인이 대표적인데 그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작동하는 원리죠? 네, 블록체인을 조금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들이 사슬, 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네모난 것들을 이렇게 막 연결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블록이라는 것은 또 뭘까? 인터넷에는 데이터가 돌아다닌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의 밥그릇. 그렇죠. 데이터가 담겨지는 용기 이렇게 네, 표현을 용기. 하는데 이 데이터를 담는 블록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래 정보들이 담겨지고요. 그러면 이 거래 정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큼 주는지, 언제 주는지, 왜 주는지, 줘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한 거래 정보들이 담기게 되고 그렇죠. 그것들을 실행시킨 그 시간을 표시하게 되죠. 그걸 네. 이제 타임 스탬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의 처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주소들이 같이 부여되게 됩니다. 거래된 있는 주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소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컴퓨터로 그 데이터를 거래했느냐. 제가 여기서 지금 노트북으로 해도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소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서는 IP 값이라고 해서 블록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정보들이 담기고 이 데이터들을 담은 블록들이 서로 하나씩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들이 모여서 연결이 되면 누군가가 하나의 블록을 바꾸거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럼 한 번 담으면 열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네. 꺼내볼 수 없다. 꺼내는 볼 수는 있죠. 네, 기록이나 이런 데이터 담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네, 전혀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고 사실적 가치를 갖게 되죠. 번복이 안 되겠네요. 원래 기록을 안 남기게 되면은 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말을 바꿀 수가 없겠네. 데이터가 그렇죠. 완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모두가 같이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는 이 블록에 담기는 정보 가운데 처음에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는 거래 정보가 처음에 블록에 담기게 되는데 거래 정보를 서로 검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것이 사실일 때 그 데이터가 사실일 경우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참이다라고 해서 그 정보를 블록에 넣고요. 네. 반대로 아닐 때는 또 아니라고 하는 그 판단을 블록에 넣게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틀린 것은 틀린 것대로 그 블록에 담겨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음 단계랑 계속 연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이랑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뚜렷하게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면서 따라가 보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을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사실 뭐 사회적인 원리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높아지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사고 싶어 하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리고 주요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라든지 정치 또는 경제적인 거물들이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SNS 계정에 올리면 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
코인들을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또 내려가는, 예측할 수 없는데 이것을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뉴스거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있느냐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화폐라는 게 그 사회적 약속으로 일정의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화폐라고 하면 거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화폐로 쓰여지고 있는 그 대상물의 가치가 저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들은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많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 한참 이게 도박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엄청 뉴스 매스컴에서 많이 떴잖아요. 그때 했더라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약간 불안한 장 속에서 네. 학습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지금은 다들 뭐 약간 주식처럼 안정성을 조금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조개로 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개 껍데기는 가치가 있어서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조개 껍데기는 그냥 그 자체로 조개 껍데기였잖아요. 네네. 네. 그 조개 껍데기에 화폐로서 가치를 담아둘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주어도 맞아요. 물건을 줬을 겁니다. 대중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렇죠. 가능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매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셨던 사회적인 합의나 신뢰, 이것을 기초해서 저장하는 건데, 다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대단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 때문에 그런 화폐로서의 가치를 네.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건 사실이죠. 며칠 전에 50% 갑자기 새벽에 확 떨어졌더라고요. 네. 되게 완전히 패닉 상태가 이제 네. 된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빠른 단시간 내에 회복은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랜 역사를 쭉 한구하게 따져보면 사실 비트코인이 대단히 저가에서 최근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이 시간은 대단히 작은 시간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맞아요. 갑작스럽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변동성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저평가, 믿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연결 카테고리를 보면은 뭐 블록체인, 채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이랑 코인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채굴은 뭘 캐는 거죠? 네, 채굴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광산 같은 곳에서 금속, 그러니까 예전에 뭐 굴이나 금, 은 이런 것들을 광부들이 삽이나 곡괭이를 파고 들어가서 그런 금속들을 캐는 일을 채굴이라고 했죠. 네네. 그런데 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을 채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채굴은 이렇게 캐는 듯한 광부가 이렇게 캐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은 우리가 통상 정보의 바다 또는 데이터의 홍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와 많은 정보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데이터들 중에는 정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되게 유해한 것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돈이 되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는 작업. 그 찾는 작업이 마치 껌껌한 지하로 들어가서 그 많이 있는 흙 가운데 보석 같은 것들을 캐내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그 가상세계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뒤져서 찾는 그런 활동에 비유해서 그 영어로는 마인딩, 우리 말로는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 때문에 컴퓨터 뭐 그래픽 카드가 품귀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방금 설명드렸던 블록체인에서 검증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의 채굴이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참여자들이 그 데이터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컴퓨터 장치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CPU라고 해서 CPU. 예,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컴퓨터의 어떤 계산을 담당하는 그 기구고요. 또 하나는 GPU라고 해서 GPU. 예, 그것은 지금 방금 하신 그래픽 카드인데요. 아, 그래픽 카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를 누가 더 빠르게 계산해 내느냐의 경쟁 방식인데 CPU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컴퓨터와 GPU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GPU. 네, GPU를 활용한 컴퓨터가 이길 겁니다. 네. 그러면 채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GPU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그 유리하죠. 경쟁에서 예. 유리하고 네. 그 경쟁에 유리한다는 것은 채굴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건 블록, 코인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을 빨리 얻어내는 것이 채굴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GPU 그래픽 카드를 많이 소유하려고 이 하겠죠. 비싼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네. 코인이 많은 사람이 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맞아요. GPU도 많은 사람이 원하다 보니 게임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품귀 현상 때문에 게임 하나는 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비싸게 사야 돼? 맞아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채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그래픽을 사는 것도 누구나 다 살 수 있나요? 코인도 지금 세대별로 구분되고 있는데 네. 1세대 코인이 비트코인이라고 1세대, 하고요. 예. 2세대 코인이 이더리움을 위시한 알트코인이라고 알트코인. 이야기해지고 있습니다. 그 1세대나 2세대 코인들은 그 블록체인, 즉 컴퓨터에서 코인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들이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건 인터넷상에서 원하기만 하면 그 프로그램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 오픈소스로 된 프로그램을 본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그 조건에 따라서 생성하는 채굴 방법에 대한 조건을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채굴을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 사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비트코인만 채굴을 했을 당시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채굴이 가능했었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바로 가능했네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PC 또는 회사에 있는 자기 컴퓨터
또 교수들 중에서도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들을 활용해서 그런 채굴들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전기료 폭탄을 맞았던 거예요, 예전에. 그쵸. 그것들이 이런 컴퓨터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해서 코인을 만들려고 그랬던 이제 에피소드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말씀 이제 하셨던 프로그래밍을 컴퓨터에 깔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추가적으로 더 장착을 해서 컴퓨터를 24시간 돌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 누구라도 이것들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졌고 그 비트코인인 경우에 수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나오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채굴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경쟁자가 많아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굴하기가 들어가는 힘드네요. 비용은 많아지는데 얻어지는 건 얼마 없어서 네. 최근에는 그 전문가 몇 분들은 그것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그것을 하려면 비트코인 1억 원짜리 한 개 채굴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를 날릴 수도 있는 그렇게 비효율적인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아니다. 아니죠. 비트코인으로 대체될까? 해킹은 안 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보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